다 풀었네? 오호. 숙제로 내줬었나요? 그래요. 훌륭해요. 주영? 한번 교재를 펴보실까? 시끄럽고 빨리 펴보세요. 뭐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몇 쪽입니까? 몇 쪽인지 일단 쭉 한번 넘겨보시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끝까지 했으면 착한 거고, 다 안 풀었으면 나쁜 거고, 그래요. 오, 많이 풀었는데, 나쁜 아닌 것 같은데. 나쁜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인수분해 끝까지가 숙제였으니까 숙제 부분에 일단 답을 조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 받을 거 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그럼 2차 방정식 하면 되겠어요. 여기 인수분해에서 질문 좀 받고 자 답을 어디서부터 불러주면 되는 거 하니 제 생각에는 55페이지부터 불러주면 되는 것 같군요. 맞나요? 그래 지난 시간에 많이 맞춰봤죠? 많이 맞춰보기는 55페이지 맞는 것 같아. 아닌가? 맞죠? 자 55페이지에 32번은 3번 그 다음에 33번에 기억에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계산한 값은 얼마? 6740이 되죠. 그 다음에 34번에 1번, 2번 35번에 4번 36번에 5번 37번에 1번 38번에 4번 넘어가서 39번에 마이너스 128 그 다음에 40번에 3번 41번에 40분의 21 그 다음에 42번에 1번 43번에 1번 44번에 5번 45번에 4번 46번에 100 47번에 8 48번에 42 49번에 2 50번에 마이너스 3 51번에 4 52번에 24 53번에 3x-2 그 다음 54번에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2 55번에 4 56번에 500파이 57번에 ab 58번에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84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방금 답 부른 것 중에서 저 이거 해설이 꼭 필요해요. 안 풀어온 사람들 질문할 것도 없겠죠. 네, 풀질 않았으니까 질문할 수가 있나. 그래요. 자, 지우 질문할 거 있나요? 점점점 xxx yy 틀린 거 없니? 41번 그리고 또 55번은 41, 55, 57, 58 그래요. 자, 그대는 질문할 거 있나요? 다 맞음? 그래요. 뒤에 것도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러면 책을 끝내버려. 끝내버리고 자 우리 41번, 55번, 57번, 58번을 좀 보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41번 그래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돼 있군요. 41번 1-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3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4의 제곱분의 1 쭉 해서 곱하기 어디까지 한대요? 1-20의 제곱분의 1까지 곱해 주세요 라는군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갑자기 인수분해 단원에 왜 이런 게 나오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실제로 이렇게 계산도 해볼 거야. 2의 제곱분의 1? 그러면 이거 4분의 1이잖아. 이건 9분의 1이고. 그쵸? 그렇게 해서 실제로 1 빼기 4분의 1을 하면 4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9분의 1을 빼면 9분의 8이니까 그 다음 걸 보니까 저거 또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5가 될 테고 이거 뭔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라는 것까지 이렇게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단원에서 나왔으니까 인수분해를 써먹어야 된다는 것이야. 인수분해를 써먹으려면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 합차공식을 생각을 해주는 거죠. 합차공식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안녕 지윤 답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앉아보세요. 너 이 친구 학교 아니야?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얘가 사실은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나 똑같아요. 밑에 분모에만 제곱이 붙어 있지만 사실 위에 1이라고 하는 건 1의 제곱이든 1의 세제곱이든 어차피 다 1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냥 요런 꼴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1이랑 2분의 1이라는 걸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는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어쨌다는 거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1 플러스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될 텐데 뭐 뒤에 것도 이제 하나만 더 써보고 이제 규칙성을 찾을 거예요. 1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숫자를 계산해 보면 요건 얼마니? 1 플러스 2분의 1 하면 2분의 3이 되죠. 그렇죠? 그래, 아직까지는 표정에 변화가 없을 거야. 없어야 정상이야. 그 다음에 1 빼기 2분의 1 하면 얼마니?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4가 될 거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표정인데 다음 거를 해보면 이제 눈치가 와요. 1 빼기 3분의 1 하면 얼마니? 3분의 2지. 그치? 3분의 2지.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3분의 2가 있는데 여기 앞에 아주 만만한 녀석이 있어요. 뒤집혀져 있는 녀석이잖아.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돼? 싹싹싹싹 다 없어지고 1이 남잖아. 신기하네. 혹시 이거 뒤에서 또 4분의 3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뒤에 보니까 여기 또 4분의 3이 또 나와. 여긴 4분의 5가 나오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얘랑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뒤쪽에 나오는 애랑 없어지고 없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얘가 순서대로 쫙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런 유형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자주 보게 될 건데 제일 앞에 요 2분의 1이라는 거 하나 딱 남아있고 요거는 이제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남아있고 나머지 것들은 쏙쏙쏙쏙 다 없어진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없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얘는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은 1 플러스 20분의 1이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0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요.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쭉 다 없어지는데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 거 없어졌고 두 번째 거 남아있고 세 번째 거부터 쫙 다 없어지잖아. 쫙 다 없어지면 끝에도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두 번째 게 남았으면 끝에서부터도 두 번째 게 남아. 두 번째 게 남는다는 얘기는 요게 남는다는 거지. 나머지 요거까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요거 지금 이 상황에서 막바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1에 가면 수열할 때 대답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미리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초에 처음 게 남았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게 남는 거고 앞에서 두 번째 것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졌다.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 것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뭐가 남냐? 제일 앞에서 2분의 1이랑 제일 끝에서 요거니까 20분의 21 요거 하나가 남아서 둘이 곱한 값 그게 바로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0분의 21 해가지고 얘는 40분의 21이 답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갑자기 41번을 왜 풀고 있나요? 라는 이런 표정이긴 한데 풀어왔나요? 훌륭해요. 깨끗해요. 그래요. 답을 불러줘야 되는데 혹시 답 적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거 숙제였어. 숙제였대. 숙제였으니까 해가지고 요까지가 원래 이제 그 인수분해 끝까지가 숙제였거든. 그래서 요거 부분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답을 불러드렸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41번을 받고 넘어가서 55번, 57번, 58번 요 도형 문제들을 조금 보도록 하지요. 41번이 방금 푼 거야. 40분의 21. 자, 30살 보냈나요? 지윤? 30살 보냈나요? 지윤이네? 민망해라. 뭐 어때? 인수분해 할만하지 않냐? 공식 4개만 하면 되잖아. 뭐 말이 쉽긴 하지만 공식 4개만 잘 쓰면 일단 중학교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는 끝이죠. 자, 5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문제가 되게 길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광장 안에 원 모양의 연못이 있다. 광장이 있고요. 그 안에 연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가 연못이고 여기는 광장이고 동그랗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연못을 제외한 광장의 넓이는 56파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연못을 제외한 광장의 넓이니까 바깥쪽 부분의 넓이가 56파이
제곱미터라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광장과 연못의 둘레의 길이를 합하면 28파이. 얘의 둘레 길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싹 돌리고 요 두 개를 더하면 28파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더해가지고 28파이 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광장의 반지름의 길이를 A 미터. 광장도 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A 미터라는 반지름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연못의 반지름의 길이, 연못도 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B 이런 식으로 갖는다라는 것이 될 텐데, 자, 이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는 게 두 가지잖아. 넓이하고 둘레하고 두 개인데, 일단 넓이를 가지고 식을 하나 세워보면, 넓이 큰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건 파이 곱하기 A 제곱일 거예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A잖아. 그래서 파이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못의 넓이를 빼야 되겠지.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냈나요? 일단 앉으시고,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B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니까 이게 56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좌변에도 우변에도 전부 다 파이가 하나씩 붙어 있네. 그럼 파이는 일단 좀 떼고 생각하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이 이게 아무 때나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좌변에도 전부 다 파이가 들어있고 우변에도 파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고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얼마다? 56이다 라고 해서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둘레의 길이, 둘레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게 되면, 이번에 이 광장의 둘레라고 하는 건, 광장의 둘레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 파이 곱하기 A 곱하기 2. A 곱하기 2가 지름이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이 둘레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둘레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연못의 둘레의 길이. 연못의 둘레의 길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 해가지고 이게 연못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래요? 28파이. 오호라. 그래요? 여기도 파이가 마구마구 들어있으니까 파이 다 날리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2A 플러스 2B라는 녀석이 28이구나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너는 A 플러스 B는 14겠네 까지 해줄 수가 있겠죠. 2로 나눴어요. 안녕.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B는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왔지. 왜? 요걸 보는 순간 자동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 뭐라고? 합차 공식이네. A 플러스 B하고 A-B하고 곱했더니 56이라는 얘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A 플러스 B가 14래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쏙 14라는 값을 넣으면 A-B의 값은 얼마겠어요? 14 곱하기 얼마 해야 56이 나오느냐 하면 얼마죠? 14 곱하기 4 하면은 56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A-B 그럼 넌 4야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식 세워주고 요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B 값 이렇게 그 식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A-B 값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인수분해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에 57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 시험 보는 데 있잖아. 15문제밖에 안 냈거든? 15문제밖에 안 냈는데 다 맞으면 큰 상을 주겠노라. 난이도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문제야. 전부. 단 한 문제도 여기서 숫자를 바꾸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제일 앞에서부터 인수분해까지니까 큰 상을 주겠노라. 이랬는데 다 맞으면 어떡하지? 전부 다 두근두근 혼자 그러고 있어요. 자, 57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혹시 숙제 해보셨나요? 요 58번까지 숙제였거든. 그래, 그냥 한번 물어봤어. 그래, 마지막 페이지는 깨끗했었지. 5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하고 B인 두 정사각형이 맞닿아 있다. A 정사각형이고요. 이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는군요. 그 위에 이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선분 AD의 중점을 B라고 할 때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요거의 중점이 한 요 정도쯤 있겠죠.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랬을 때 얘가 쏙 오씨. 좋았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C의 길이만큼 이렇게 정사각형을 또 하나 만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선분 AD의 중점을 B라고 할 때 선분 AB와 선분 BC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 B금친 부분 넓이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B금친 부분에 요 사각형의 넓이를 뺀 값을 A랑 B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해가 됐나요? 이쪽 큰 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뺀 넓이를 A하고 B를 이용해서 나타내 봐라 라는 게 문제예요. 문제니까 자, 그러면 큰 사각형이라고 하는 녀석부터, 그러니까 요 사각형부터 한번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거 제곱하면은 이 사각형이 넓이가 나오겠죠. 왜? 이것도 정사각형이고 이것도 정사각형이거든.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B고, 그렇다는 얘기는 A부터 D 전체는 A 플러스 B였을 텐데, 전체 요만큼 다 더한 건 A 플러스 B였을 텐데, 그 중에서 이 B점이라는 게 다름 아니라 이 변의 중점이니까, 중간점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것이야. 맞죠? 그래요. 요게 바로 요 길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제곱해주면 이쪽에 돼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야.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요만큼의 길이. 요 이제 작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것인데, A부터 B까지가 2분의 A 플러스 B였어. 근데 원래 A부터 C까지는 A였단 말이죠. 한 변의 길이가. 그렇다는 건 A에서 2분의 A 플러스 B만큼 빼면은 아마도 요 사이의 길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보면 원래의 길이는 A였는데 거기서 빼주는 게 2분의 A 플러스 B를 빼주면 그게 바로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 얘는 사실은 2분의 2A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니까, 분모를 2로 맞춰주면. 그래서 통분을 했다 치고 분모가 2면은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요거 이제 괄호를 풀어가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생략했나요? 아마 이해가 될 거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분자는 뭐가 나오냐면요,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요 사이가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나온다는 거죠, 길이가. 그러니까 아까 이 큰 사각형에서 빼기 이번에는 뭘 해주면 되느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빼기 2분의 요거 갖고 와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요거를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런데 요거 전체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분모는 어차피 4로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두고 A제곱에서 빼기 A제곱 되니까 A제곱은 없어져 버리고, B제곱도 마찬가지로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거는 2AB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AB 더해서 4AB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랑 4랑 약분해버리고 답이 AB, 이게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답 부를 때 AB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풀었느냐? 요거 한 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A에다가 B만큼 더한 거에서 중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됐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요게 이제 큰 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원래 A였으니까 A에서 요만큼을 빼서 A에서 빼가지고
2분의 a-b라는 걸 구했고 그거를 또 제곱해서 빼준 거죠. 제곱하면 이제 넓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됐을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인수분해 단원에 나왔을까? 그냥 식 세우는 단원 같은 느낌인데 여기 전개해보라는 의미였나? 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8번. 야, 이거 58번. 상난이도 문제래요. 상남자도 아니고 상난이도라는군요. 그래요. 요 문제까지만 하고 이제 인수분해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 활용까지 마무리를 하고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것인데 일단 58번 문제를 한 번씩 읽어보도록 보시죠. 숙제 안 했으면 문제라도 읽어봐야죠. 58번. 뭐 토끼가 나오고 막 난리 났는데 토끼 한 마리. 오른쪽 그림 같이 토끼 한 마리가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여 첫째 날은 동쪽으로 1m만큼, 둘째 날은 북쪽으로 4m. 이거 되게 신기하게 움직인다. 하루에 1m밖에 안 간단 말이야? 짱인데? 이렇게 하기가 더 힘들겠어. 자, 어쨌든 여기서 동서남북이 있고요. 시작해서 1m 위로 4m 9m 그다음에 16m 25m.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일 동안 이동할 때 좌표 평면에서 토끼의 출발 지점을 원점이라 하면 출발한 지 1일 후 2일 후에 토끼의 위치는 각각 1,0, 1,4로 나타낼 수 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출발한 지 12일 후 토끼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군요. 자, 토끼의 좌표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좌표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얼마 콤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x좌표 콤마 y좌표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따로따로 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먼저 이제 x좌표를 구하려면 x라는 게 결국 오른쪽 왼쪽 요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오른쪽 왼쪽만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에 더했던 1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니까 그렇죠? 얘가 원점이라고 치면 얘가 0,0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x좌표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면요 1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으로 가는 거 25 그 다음에 아마도 마이너스 49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게 되겠죠. 이거 생각해보면 이건 1의 제곱이고 요거는 3의 제곱이고 요거는 5의 제곱이고 7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1, 3, 5, 7 제곱이었으니까 아마도 9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고 11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한 번 더 나오겠네요. 부호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요 정도까지 하면 12일 날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가 뭐 13의 제곱 이런 건 필요 없어. 그쵸? 1일 날 1, 3일 날 3, 5일 날 5 요만큼씩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12일까지니까 요까지 이걸 계산을 하면 이 결과값이 바로 요 x좌표에 들어가는 그 값이 되는 것이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는 것이야.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위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아래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되는 거거든. 좌표 평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16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y좌표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다음은 뭘까? 얘가 2의 제곱, 4의 제곱이었으니까 6의 제곱, 8의 제곱, 10의 제곱, 12의 제곱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게다가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6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64 100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4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제곱 다 한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냥 숫자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풀으라 그랬으니까 아예 그냥 요 밑에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식을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밑에 식을 계산한다는 게 뭐니? 얘를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얘네들이 합차 공식이거든. 무슨 소리냐? 요만큼 두 개를 묶으면 2 플러스 4하고 2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 두 개를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하기고요. 6 더하기 8, 6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지막으로 두 개 이렇게 묶으면 더하기 10 플러스 12, 10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2씩이 나온다는 거지.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요. 빼고 남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건 6, 그 다음에 여기서는 14, 여기서는 2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괄호 안을 계산해보면 42가 되고, 거기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4예요 라고 해서 y좌표는 마이너스 84예요 라고 쓰면 되고, x도 비슷한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도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3이랑 1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것도 더하기 5 플러스 7, 5 마이너스 7. 얘도 딱 보니까 마이너스 2가 전부 다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는 9 플러스 11이랑 9 마이너스 11일 테니까 이 앞에 있는 4, 12, 20 이 세 개가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 2라는 거 뽑아내고 4 플러스 얼마? 12,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괄호 안에 거 다 더하면 32에 36 이고 곱하기 2를 하면 넌 마이너스 70 얼마야? 36, 72 마이너스 72구나 라고 해서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84. 이거 약간 느낌이 되게, 이거 앞에서 요거 식으로 그냥 요렇게만 써있고 요만큼만 써있고 이거 계산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는 있었어. 그런 문제는 있었는데, 문제에서 요걸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거지. 활용 문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시험 문제, 만약에 요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시험지에는 이게 이만큼 그려져 있어요. 다 그려가지고 몇 미터인지 이게 다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찍었겠죠? 그래요. 그게 한 12일 정도면 가능하거든? 12일 정도면 가능한데, 이게 한 100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G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게 되면.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도 섭섭하니까 나 숙제했는데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한두 개만 더 질문을 받을까 해요. 혹시 예훈? 숙제는 해왔나요? 검서요? 지우야,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문제? 검서요? 지윤? 왜 또 지윤 그러니까 눈빛이 피하고 그래. 과학 없음? 내일 시험 봐요. 다시 한번 강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인수분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쌤은 잘 풀고 있니? 쌤은 수업 끝나면 오늘 혹시 갖고 왔으면 오늘 봐줄 수 있어요. 이거 수업 다음에 조금 이렇게 텀이 좀 비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음 수업이 있거든. 그래서 혹시 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가세요. 채점도 해드림. 끝나고 나서. 벌써 30분 했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차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학년 때도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연립 1차 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나니? 연립 1차 방정식 해가지고 뭐 활용 문제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그쵸? 연립 1차 방정식 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 하고 함수 해가지고 1학기가 끝났었거든. 물론 2학기 중간고사 때도 함수 시험을 보긴 했겠지만 기억나니?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올라가는 거야. 2차 방정식이니까 3학년 때 됐으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워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지워놓고, 자, 59페이지를 보면 2차 방정식의 뜻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뜻이 나오는데 1차 방정식 이때까지 풀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풀었던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풀었던 건데 뭐 2x 플러스 3은 8이에요. 뭐 이런 걸 풀었다 이거지. 그렇죠? 이게 왜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x라는 녀석의 최고차항이 지금 뭐 지수가 써 있지는 않지만 1을 그냥 생략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1차라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아니 내가 전에 이 2차 방정식 말고 3차 방정식 얘기하는데 내가 3차 방정식 이렇게 썼다가 혼났잖아. 선생님 왜 이거 숫자 3 맞아요? 맞아. 이거 숫자 2고 숫자 1이야. 이렇게 써도 돼요. 틀릴 것까지는 없어. 물론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런 거 잘 못 봤죠? 숫자로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쓰는 거?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말로 한글로 쓰더라고.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x제곱이라는 항이 나온다 이거지. 최고차항으로. 가장 높은 차수가 x제곱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꼴은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꼴로 나오고, a, b, c는 지금 여기는 문자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이게 숫자인 거야. 뭐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a, b, c는 각각 그런 녀석이고, 여기서 모르는 문자는 하나, x 하나를 몰라요. 값을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즉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지도록 하는 x 값을 찾는 거야. 그런 값이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1차 방정식에는, 위에 있는 1차 방정식에는 해가 하나였지. 해가 하나거나 아니면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가 2개가 되는 거야. 왜?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났거든. 늘어나서 2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3차 방정식, 뭐 지금 당장 3차 방정식 배울 건 아니지만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겠어요? 그래요. 훌륭해요. 3개예요. 4차 방정식은 4개, 5차 방정식은 5개. 물론 이제 그거보다 근의 개수가 작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차수가 올라가면 근의 개수도 하나씩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고,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보통 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는 무엇 또는 무엇,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1개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2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대표 문제,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그랬거든.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최고차항이 2차여야 돼. 2차항이 아예 없으면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a라는 값이 0이면 안 돼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이 x제곱이라는 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라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녀석 중에서 는빵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방정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요만큼까지는 왼쪽에 있는 것, 는 앞에 있는 녀석은 2차 식이야. 그냥 2차 식인 거고, 여기다 는 0이라고 붙여야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방정식이라는 건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x의 특정한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얘기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래요. 첫 번째 보기를 보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4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이거 뭐 딱 봐도 인수분해 꼴 보아하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좌변은 이거였을 거고, 는 4라고 해서 x제곱은 8 또는 x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던 꼴 중에서 a 값은 1인 거고 b 값은 0, c는 마이너스 8인 거지. 여기서 아까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어도 b가 꼭 0이 아닐 필요는 없단 말이지. 따라서 얘는 2차 방정식 맞는 거죠.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왜 아니냐 하면 는 0이 없어. 는 0. 는 0 부분이 없잖아. 그냥 2차 식이야. 이거는 2번은 2차 식이라서 2차 방정식이 아닌 거고, 다음에 3번을 보면 2x제곱 플러스 3은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변을 전개를 해보면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될 것이야. 그런데 좌변에 있는 것도 2x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좌변 우변에 둘 다 2x제곱이 있네. 그럼 없애줘도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x제곱항이 없네.
그래서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지. 3번은 그래서 답이 아닌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x분의 3 그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은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래? 그러면 일단 요거 좀 넘겨보면 x분의 3이라는 녀석만 남기고 의리 없이 4x제곱이라는 녀석은 넘어갔더니 이쪽이 7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하단 말이지. 이게 찜찜하잖아. 그치? 이것만 없었으면 그런가? 하고 그냥 오케이 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x를 곱해버려요. 왼쪽 오른쪽에 다 x로 곱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좌변에 일단 3이 될 거고 x를 곱했으니까 분모 분자해서 없어지고 3만 나올 거고 여기는 7x 세제곱 플러스 x가 된다는 얘기야. x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고 봤더니 이번엔 최고차항이 2차가 아니라 3차네 라고 해서 그럼 너는 2차 방정식은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은 아니게 되는 거죠. 4번도 아니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좌변에 4x제곱이 있고 우변에 3x제곱이 있으니까 결국 x제곱이 하나 남게 되고 따라서 5번은 2차 방정식이 맞다라고 두 개 돼서 답이 1번,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요? 2차 방정식 고를 수 있겠나요? 최고차항이 2차여야 되고 그다음에 요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된다. 0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 뭐 지금 방금 했던 얘기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대표 문제를 한번 보면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또 목이 아플라 그래. 역시 쉬면 안 돼요 사람은. 그때도 혹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안 했더니 막 갑자기 숫자가 막 낯설고 글씨가 안 써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군요. 자, 대표 문제. 유형 2번이에요. 2x-1 곱하기 ax 플러스 3은 5-6x제곱.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의 조건은? 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 갑자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얘를 전개하고 얘랑 비교를 해봐서 결국 x제곱항이 뭔가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2ax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플러스 6x.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x.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은 5-6x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a라는 녀석이랑 마이너스 6이랑 같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같아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x제곱항이 사라지면 2차 방정식으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6이랑 같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게 되고 결국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냐? 여기 등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를 날려버리면서 나누기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이렇게 가도 돼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한다 라는 거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2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다음 이제 2차 방정식이 해로 나왔어. 아까는 근이라고 하더니 이번에 해락을 해요. 이거 있잖아. 방정식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제 1차 방정식 이때까지 풀 때도 해를 구하여라, 뭐 근을 구하여라 이런 표현 많이 봤었지. 2차 방정식에서 똑같이 그렇게 씁니다.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x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가 그래요? 풀었더니 x는 p면 된대요. 또는 이제 q라도 된대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풀어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x 자리에다 p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0이 나온다. 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렇죠.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표 문제에 보면 다음 중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쏙 넣어가지고 좌변이 0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이거는 근인 거고 0이 안 되면 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1번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0이 되네. 그렇지 주영.
지금 눈은 뜨고 있으나 불안해요.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어때? 그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다 각각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0이 안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풀어보세요. 누가 제일 빨리 대답하는지 보겠어. 그래요. 훌륭해요. 왜? 5번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2차 방정식 근의 성질이에요. 근이라고 하면 그 x자리에다가 쏙쏙 값을 넣었을 때 이게 0이 돼서 성립이 돼야 돼. 이 식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유형 4번을 보면 2차 방정식 한 근을 줘. 근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뭐 1이든지 2든지 이렇게 근을 주게 되면 값을 넣었을 때 그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중에서 A, B, C 3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숫자를 주고 하나는 그냥 문자로 이렇게 빵 뚫어 놓는 거야. 빵 뚫어 놓고 이 문자로 된 부분을 맞춰보세요 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를 보게 되면요.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8. 이번에는 상수를 제대로 안 줬지. 이렇게 문자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제대로 안 줬죠. a 마이너스 8은 0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3일 때. x는 마이너스 3일 때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a 값을 구하려면 주어진 x 값을 넣는 거야. 여기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도 넣겠죠. 두 군데다가 넣어요.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2 곱하기 9에서 18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5 더하기 a 마이너스 8 하면 0이 나오도록 a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 요거야 뭐 1차 방정식이니까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더하면 33 빼기 8하면 33 빼기 8하면 얼마냐? 25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5는 빵 해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5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한 근이 문자로 주어질 때 시계값 구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갑자기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근의 공식이라는 용어를 듣게 될 것인데 일단 요 유형 5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해요. 자, 유형 5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얘의 한 근이 x가 a래요.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의 값을 구하라는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가 a가 들어가면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성립이 된다는 거니까 x 대신에 a를 써보면은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얼마냐? 0이라는 것이야. 그렇죠?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a만 넣은 거야. 넣은 거고 요거까지는 알았는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의 값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 이거 어디서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매우 비슷한데 상수만 조금 다르죠. 상수만 조금 다르다는 얘기는 요만큼까지의 값은 얼마라는 거냐?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왜? 마이너스 2여야지 플러스 2 해가지고 0이 될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위의 식에서 요 식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이 식 전체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6 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는 몰라? 4야. 자, 이렇게 4라고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거 뭘 이용한 거냐면 한 근이 x는 a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a를 넣어서 이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던 거죠. 그래서 a 자체의 값은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뭐 근의 공식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묻는 거는 사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의 값을 묻고 있으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4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뒤쪽으로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해요. 45분에 다시 오도록 하죠. 우리요? 우리 2시 50분에 시작했지? 4시 반에 끝나요. 맞나? 우리 수업 시작한 지 45분밖에 안 됐는데 쉬는구나. 그래, 어쨌든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가보도록 하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3페이지 2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홀짝홀짝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홀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맞나요? 기억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x 제곱.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거를 다 넘겨버리면 아마도 0은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고 보니까 2차 방정식 맞네 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걸로 체크를 해주고 니은은 어머나 얘는 는 0이 없네. 그치? 그냥 2차 식이야. 2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식이기 때문에 니은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란다. 디귿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랑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쪽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고 한쪽으로 다 넘기면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겨보면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역시나 흠잡을 데 없는 2차 방정식이 되겠군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 그래? 기역이랑 디귿이 다 맞는 게 2번밖에 없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데 리을, 미음, 비읍도 보면은 리을이 왜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면 좌변을 전개하다 보면 2x제곱이라는 게 나와. 그렇죠? 그리고 우변에도 2x제곱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아 결국 x제곱항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닌 거고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x제곱이 아니라는 그런 가슴 아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비읍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x세제곱항이 최고차항이 되니까 아니다 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한번 풀어보시죠.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다 골라보래요. 답이 여러 개야. 한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을 골라보라는 거냐. 왜 또 위에서부터 하다가 하나 딱 나오고 아후 룰랄라 하고 이제 넘어간 거냐. 답이 여러 개예요. 풀어보시죠. 어허 답이 여러 개라니까 이 친구 반항하는 건가. 1번 아주 훌륭한 2차 방정식이군요. 왜요? 우변에 있는 거를 갖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잖아. 그렇죠? 주형 2차 방정식 아닌 걸 골라보아. 얘 딱 봐도 아니네. 2차 항이 없잖아. 골라주고 얘도 아니겠네. 아무리 봐도 x제곱항이 없잖아. 슉슉 두 개 골라주고 또 그렇지. 3번은 왜? 3x제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x제곱항이 없어지죠. 그래요. 답은 그래서 골라봤을 테니까 1번은 마땅하게 2차 방정식 맞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맞아요. 왜 맞냐면요. x세제곱항이 없어져 버리거든. x세제곱항이 없어지고 x제곱이 최고차항이 되니까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예훈? 답은 몇 번? 367. 어우 훌륭해요. 367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됐죠?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 3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를 얘를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꼴로 한번 나타내 보시래요. 그런 거죠. 그런 거면 전개를 해줍니다. 좌변을 전개를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우변은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까지 쓴 다음에 요 꼴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변에 있는 것들을 넘기면 일단 3x제곱이랑 x제곱 빼니까 2x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원하는 모양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다 넘기면 2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x 있고 마이너스 9x가 넘어오면 플러스 9x로 넘어올 테니까 아마도 여기는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a 값은 얼마? a는 6, b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 답은 1 이렇게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의 조건은 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간단하죠. 어떻게? 우변을 한번 봐봐. 4번에 아니 그대들이 풀어볼라우? 그래요. 그대들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때 한번 답 한번 맞춰볼까? 앞에서부터 1호 2, 5, 1, 4 그렇지 2,
답이 여러 개예요. 1번? 그렇죠. 훌륭해요. 그래. 계속 맞춰보면 3, 1, 4.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3, 5,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7, 5. 일단 20분까지만 맞춰보도록 하죠. 4, 5, 1, 5. 3. 이것도 4빵. 곱하기. 자, 4번 문제 풀었나요? 답 1번 나와요? 1번 나와요? 1번이 왜 1번이 나오느냐면은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변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변이 2x제곱 플러스 3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게 우변이잖아. 우변이다 보니까 얘를 정리하면 2x제곱에다가 플러스 요거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변이 결국 5x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좌변도 5x제곱으로 시작을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안 되겠지. 그치? 안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제 좌변을 써보면은 ax 플러스 4하고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하고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제곱항이 나오려면 얘랑 얘랑 곱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x제곱항이. 그치? 그래서 얘를 곱하면 4ax 제곱 그리고 뒤에 뭔가 이렇게 쭈르륵 나올 건데 이게 좌변이고 우변이랑 좌변이랑의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같으면 없어져 버리잖아. 같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같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 여기 있는 개수 4a라는 거랑 5라는 거랑 같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원하는 조건이 되죠. 그러면 a라는 녀석은 결국 4분의 5가 아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로 그냥 나눈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되기 위한 상수 a의 값이 아닌 것은 우변을 딱 보는 순간 x제곱항의 개수가 뭐니? 주형 5번에 우변 x제곱항의 개수 1이 되죠. 그러니까 좌변에 a도 1이면 안 된다. 따라서 답은 4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쉬운 문제죠. 다음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두둥 둥두둥두둥. 미안해. 시끄럽구나. 자. 6번 문제 a제곱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7은 2 곱하기 a 플러스 4a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의 조건을 구하라 라는 그 얘기죠.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있는 녀석이랑 여기 있는 녀석이 같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같지 않으면 a제곱이랑 그 다음에 2 곱하기 a 플러스 4랑 같지 않으면 된다고. 같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는 어차피 우변에 있는 것을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4는 0이 아니어야 된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 전개한 거야. 위에 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는 순간 드는 생각 2차 방정식이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2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이전 단원에서 뭘 배웠니? 네 글자 인수분해를 배웠죠. 인수분해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어. 3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뭐가 돼요? 인수분해를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8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쌍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플러스 2하고
a-4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안 된다 이거지. 즉 a가 마이너스 2여도 안 되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0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이 두 개의 숫자, 사실 요거랑 요거랑 두 개의 숫자인데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다른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돼버리잖아. 이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면 안 되고 여기는 a가 4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두 조건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답이야 이게.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4도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2차 방정식 푸는 첫 번째 방법을 방금 무의식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차 방정식 요 그냥 전형적인 2차 방정식 꼴인데 이런 거 푸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전에 배웠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데 지금은 는 0이 아니다를 풀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푸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서 아 그래 그러면 a는 4거나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 두 개 답 두 개 보통 나온다 그랬죠. 두 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게 바로 2차 방정식 푸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 요거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이라는 얘기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x에다 한번 넣어봐서 그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보기 1번을 보니까 x에다 2를 넣게 되면 값이 무려 좌변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니까 0이랑 같지 않아서 1번은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넣어보면 뭐가 답일까요? 예훈? 그래요. 훌륭해요. 다 넣어놓고 이제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넣어보면 3번을 넣으면 실제로 답이 그 계산한 값이 좌변, 우변 둘 다 0이 나오니까 3번이 답이 된다라고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8번에 x의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일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해는 그 얘기는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 5개를 넣어보라는 얘기야. 되게 무식한 문제죠. 그래서 넣어보게 되면 어떤 게 0이 나올까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너무 노가다스럽고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문제는 좀 그래. 뭐 넣어보면 아마도 답이 나오겠지만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뭐 그거 일일이 5개 다 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8번 문제는. 안 좋아요. 이런 문제 내지 마. 라고 출판사 얘기해야겠죠. 자, 9번. 자연수 x가 부등식 5x-3하고 4x 플러스 1 중에서 왼쪽이 더 작다의 해일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거는 그럼 먼저 부등식을 좀 풀어봐야 되겠지. 풀어보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9번 5x-3이 4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부등식 기억나죠? 2학년 때도 부등식도 했었는데 슉슉 넘기면 5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계산해주면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근데 자연수 x가 라 그랬거든.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밖에 없어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에다 1, 2, 3, 4를 한번 넣어보고 어느 게 0이 되나요? 그거를 이제 풀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자주 나올 수는 없어.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아까 여기 얘기했었던 인수분해로 푸는 거 여기서부터가 사실 첫 시작이거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저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따라서 요거를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시죠. 왼쪽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 써먹으려고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몇 번 공식을 쓰면 되겠니? 주형 1, 2, 3, 4번 공식 중에서 인수분해 요걸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 1번? 아닌데 완전 제곱꼴로 나올 수는 없잖아. 3번 그렇지. 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래?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쌍은 아마도 1이랑 마이너스 4 정도 해주면 되겠네. 곱해서 마이너스 4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x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나 요걸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즉 x는 마이너스 1 또는 4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x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를 선택을 해주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죠. 워키? 워키. 자, 그래요. 그것까지 해주시고, 다음에 10번.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의 한근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살포시 넣어서 다른 거는 다 숫자로 만들어주고 4a라는 거 하나만 문자로 나타내주면 아마도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한번 후딱 해보시죠. 10초면 되지 않을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넣으면 제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2 곱하기 1이니까 2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4a는 그냥 써놓고 플러스 4는 0이다 해가지고 a 값을 구하는 것이야. 그럼 2랑 마이너스 2는 없어져 버리고 4a 플러스 4는 0이네. a는 얼마? 얼마 나왔어요 a?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나영이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훌륭해요. 나영? 혹시 그 지은이가 지은? 네 친구냐? 아 그래. 그래요. 근데요? 어? 아니 뭐 상담하러 온다는데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 거임? 그래? 그래 알았어. 얼마 나왔니? 이 친구 왜 갑자기 1차 방정식을 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나? 고민하지 말고 a는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래요. 아니 잘한 것 같은데 왜 2 마이너스 2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요까지 써놓고 a 값을 왜 못 구하는 거임? 얘랑 날려버리고 4a 플러스 4가 0이니까 그래? 4를 더해가지고 0이 되려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4여야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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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정식 a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는 0 얘의 한 근이 x는 1이래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에 거에는 x에다 1을 살포시 넣어서 이게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거에다가는 x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a 값, b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거에 x에다 1 넣으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a는 0이 되고 a 마이너스 a 날려버리고 2 플러스 2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얘는 9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이니까 6 더하기 b가 0이라서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구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와, 11번에 마이너스 7입니다. 1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12번 같은 경우에 문제 읽어봤나요? 잘 되고 있나요?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두 개라 그랬으니까 저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보고 2 한번 넣었을 때 다 성립한다 라고 두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아마도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a와 b에 대한 무슨 소린지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2를 한번 넣어서 식을 써보시죠.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a 는 b
그러면 요 계산은 마이너스 1이죠. 곱하면 되지. 뒤에 거에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b. 식이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x에다 이제 2를 넣어보는 거야. 2를 넣으면 4 곱하기 2 플러스 a 4a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만큼이 4가 되고 이게 2 플러스 a니까 8 플러스 4a 이렇게 되거든. b. 그렇게 하면 이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연립일체방정식 풀 수 있나요? 2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했던 게 연립일체방정식이죠. 이응? 물음표? 왜 그래? 연립일체방정식은 잘 풀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주구장창 써먹어요. 연립일체방정식. 식 세워봤나요? 지우 나왔나? 얼마 나왔어? 그래요. 17이 나오죠. 좋아요. 다음 거 풀고 계시고. 자, 12번. 저는 연립일체 방정식이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그래, 있을 수도 있지. 그래,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지윤. 그렇죠. 지윤이 2학년 반에서 지금 열심히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이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는 b. 얘의 두근이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2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 곱한 게 b다 라고 해서 3 마이너스 a는 b라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 식이라고 하는 건 x에다 2를 넣어요. 2를 넣으니까 4 곱하기 2 플러스 a는 b다 라고 해서 8 플러스 4a는 b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간법 한번 써주면 되는 거죠. 빼면 마이너스 5, 이거 빼면 마이너스 5a, 빼면 0이죠. 너무 빨리 풀었나요? 연립방정식을? 이거 말고 그냥 대입법으로 해도 돼. b가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 대신에 그냥 8 플러스 4a를 여기다가 써줘도 되는 거지. 선택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올 것이고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어서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4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a하고 b 값을 구했네요. a는 마이너스 1, b는 4니까 a 제곱은 1, b 제곱은 16 해가지고 두 개 더하니까 17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입법과 가간법이 있죠. 그렇죠? 가간법은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개수를 맞춰가지고 둘이 부호도 똑같다? 그럼 빼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더하고 그런 식으로. 혹시 이거 개수가 안 맞다? 그러면 식 전체에다가 특정한 숫자를 양쪽에다 좌변 우변에다 다 곱해서 그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게 가간법이야. 대입법은 여기서 두 개의 식 중에서 관계식이 나오게 되면 한 문자에 대해서 b라는 녀석은 3-a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면 밑에 있는 b 대신에 3-a를 이쪽에다 써서 푸는 게 대입법이 되는 거죠. 표정만 봐가지고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13번 풀어봤니? 이제 1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x는 마이너스 3이 두 식에 다 근이래. 다 근이니까 위에 식 아래 식에다가 다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풀었니? 얼마 나왔니? 이거? 물음표? 물음표? 맞았어요. 자, 13번 넣어봤어. 왜? 한번 넣어봐.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여기다가 넣어봐. x에다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니까 그렇지. 27 플러스 3a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33이잖아. 아니구나. 21이구나. 미안. 21 플러스 3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7.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3을 이제 넣으면 b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예훈 14번 풀고 있나? 14번, 응. 응. 4번. 그렇죠. 풀고 있나 물어봤더니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지금 14번. 네, 답이 얼마나 나나요? 5 맞아요. 갑자기 지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A는 맞게 구한 것 같은데 B가 마이너스 12 나오지 않니? 그래요. 보세요. 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0에 근이 x가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9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더 붙어 있단 말이야. 플러스 3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a는 아마 계산해 봤겠지만 마이너스 7이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5가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가자. 14번 문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의 한 근이 x는 a일 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값은 요거 위에 x 대신에 a를 넣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x 대신에 a를 쓰면.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랑 여기서 나온 거랑 식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치? 특히 a제곱 플러스 a 부분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a제곱 플러스 a 이만큼의 값이 무언가를 생각해보면 요거 빼기 4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요만큼이 4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4에서 4를 빼야 0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이 4라는 얘기고 그럼 거기서 2를 빼고 나면 그 값은 얼마다? 2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아니 요 부분이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데서 착안을 해주면 되는 거죠. 15번은 15번. 오. 그래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x는 a래요.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a를 쓰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묻는 거는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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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요 식이랑 모양이 전혀 안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위에 있는 식을 a로 한번 나눠봐봐. 좌변 우변을 a로 나누면 제일 앞에 거는 a가 하나 나눴으니까 a 하나만 남을 거고 두 번째 거는 a 하나 나눴으면 마이너스 5만 남을 거고 요거는 a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0이라는 녀석은 a로 나눠도 어차피 a분의 0이니까 이거는 0이란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원하는 모양이 딱 나왔네. 딱 나오고 마이너스 5라는 녀석만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얼마라는 거야?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게 결국 5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요거 갑자기 어떻게 a로 나누는 걸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가면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요거 특히나 되게 전형적인 모양이라 가지고 a 플러스 a분의 1 이런 거 많이 써먹게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좀 궁리를 하다가 요런 꼴이 나왔는데 a 플러스 a분의 1을 묻는다? 그러면 a로 한번 나눠주면 원하는 꼴이 나오고 요거는 또 숫자만 딱 나오겠네 라고 한번 눈에 익혀두면 되는 거죠. 눈에 익혀두고 전형적인 형태예요. 전형적인 형태라서 가끔씩 나오는 형태고요. 다음에 16번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같은 거 이런 거는 풀어볼 만하죠.
풀어보았니 지우? 얼마 나오? 16번에? 훌륭해요. 나영? 16번 풀고 있나요? 네. 위에 있었던 14번이랑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는 얼마예요? 그렇지. a제곱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3이래. a제곱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앞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죠. 어차피 b도 똑같이 a 근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5b라는 녀석도 마이너스 3이야. 이만큼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곱하기 얼마야? 2개 곱하면 훌륭해요. 하이파이브. 그래요. 16번 예후? 그래. 잘 풀고. 지윤? 뭐지? 그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걸? 그래요? 갑자기 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지? 왜냐면 저 친구가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아닌데 이거 있잖아. 16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필요해. 자, 16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 x는 a하고 x는 b일 때 얘가 그러면 여기다가 a랑 b를 각각 x에다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은 0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3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 대신에 a하고 b를 넣은 것이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라는 것의 값은 어떻게 되냐? 플러스 3만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얘가 이만큼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b제곱 마이너스 5b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렇죠? 14번이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한 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5의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이 마이너스 3이고 요만큼도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앞에 거는 요거는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이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무슨 일을 하시니? 무슨 일이시라니? 사촌 사촌 제주시.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래? 하여튼 너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지? 아마도? 그래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놀랬어요. 자, 전화가 오면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자, 17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의 한근이 x는 m이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한근이 x는 n일 때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비슷한 방식인데 그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위에 식에다가 x에다가 m을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m을 넣으면 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두 번째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 n을 넣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m제곱 마이너스 5m은 얼마다?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거 얼마다? 1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식에 원하는 식은 뭐냐면요. 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2n제곱 마이너스 4n 요거의 값을 물어보네요. 근데 m제곱 마이너스 5m이란 건 여기서 나왔듯이 마이너스 5이고 그 다음에 2n제곱 마이너스 4n 눈물 나죠? 여기다 2배를 곱한 거예요. 노리고 낸 거죠. 그래서 요거를 2배를 곱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네요. 풀 수 있겠죠? 비슷한 유형이에요. 계속해서 18, 19, 2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2차 방정식의 뜻과 풀이 여기 조금 설명할 수 있을까? 63페이지에 바로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심지어 중요라고 이렇게 별도 하나 달아서 나오죠. 여기요. 18, 19, 20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왜 깨끗한 거죠? 쌤, 네. 이런 거 어떻게 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지. 네. a제곱 대신에 그러면 뭘 넣으면 되겠니? 2a 플러스 1이라는 걸 넣어주면 2a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유사한 것들이 나오죠.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데 1번은 어떻게 해서 파악한 거야? 그냥 a, x 대신에 a 넣었으니까 당연히 옳아요 라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두 배를 한 거고, 얘는 3번은? 아니 3번이랑 5번 중에 헷갈려서. 3번 같은 경우에도 a제곱 플러스 2a 요거를 넘기는 거지. 전체를 좌변에 있는 녀석을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 아마도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5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돼가지고 플러스 1이 되는데 틀리네. 이게 틀렸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4번은 어떻게 했어? 잘 나눴어요. a를 곱하거나 하지 않았니? 그냥 나눴는데. 아, 그냥 a로 나눴어? 네. 그래도 되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딱 나오죠. 딱 나오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봐, 칠판에 다 써서 왔어. 맞을걸? 저 답을 쓴 기억이 있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18번이죠? 18번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을 때 5번 a제곱 플러스 1은 6. a제곱 곱하면 a4승 플러스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a제곱이 이렇게 되죠. a제곱 곱해봐. a4승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a제곱이 2a 플러스 1이니까 이거를 제곱하고요.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는 0이다. 부호만 바꿔주면 2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 됐네. 뭐 한 거냐면요, 뒤에서 이렇게 뭔가 감상하고 있는 감상 모드인데 5번 보기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거에 대한 건데, 방법이 아마 이것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밑에 분모에 a 제곱이 있으니까 a 제곱을 전체에다 다 곱해요. 다 곱하게 되면 여기는 a 4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거는 6a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6a 제곱을 왼쪽으로 넘긴 거야. 그러면 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제곱이라는 게 요걸 다 넘기면 2a 플러스 1이 되거든. a 제곱이. 그걸 이용해서 a 4승을 요거 요만큼의 제곱으로, 그렇게 하면 a 4승이 되니까 a 4승이라는 걸 요거의 제곱으로 놨어요. 놓고 2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써준 거고,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은 0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밑에처럼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플러스 2는 0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요거를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전체를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씩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부호를 바꿨더니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요 식에다가 2배를 곱한 거랑 요 식이랑 똑같잖아. 어차피 얘가 우변이 0이니까 2배를 곱해도 계속해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8번에서 틀린 거는 3번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왜 3번이 틀렸나요? 라는 이런 눈빛인데 알았어요. 5번만 질문했길래 5번을 설명했는데 3번도 같이 설명해 볼게.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5-a 제곱 플러스 2a는 6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써먹었던 것 중에 a 제곱이 2a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해요. 갑자기 여기는 어디서 띄어나왔나요? 여기에서 a 제곱이라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넘긴 거지. 그럼 a 제곱은 2a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요거를 요만큼을 a 제곱 대신에 넣는 것이야. 넣게 되면 5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2a는 6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풀어보면 5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2a는 6이다가 되는데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2a를 없애줘요. 없애주고 나서 계산해보니까 5 빼기 1이라서 좌변은 4인데 우변은 6이라는 거야. 같지 않잖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제부터 빨간색이었냐? 고개를 숙여보니까 언젠가부터 빨간색이었구나. 자, 19번은 19번, 20번도 풀어보시고 19번, 20번까지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구 19번, 20번은 같이 풀어볼까? 우리 같이 풀어볼까? 그래요. (19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x는 a일 때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의 값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a를 넣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a로 나눠버리면 a 마이너스 3 플러스 a분의 1은 0 이렇게도 바꿔 써줄 수가 있겠죠. 좌변 우변 나눠주면. 그렇다는 얘기는 a 플러스 a분의 1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이것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될 거예요. 넘겨주면 3이 되겠죠.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구해볼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단 요거 두 개 쌍이네 라고 해가지고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건 저기서 3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거야. a 플러스 a분의 1에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앞에 거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나오고 요거를 다 곱한 거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값이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이죠. 2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1 하면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게 3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요거 대신에 3을 넣고 그러면 좌변은 9가 되고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요 값이고 구하고 싶은 것 더하기 2 해가지고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요 값이 7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한 값은 7이고 a랑 a분의 1이랑 더한 거는 3이다 라고 해서 7 더하기 3 해서 이 식 전체의 값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두둥둥두둥둥. 이상하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배우면 이거 딱 요 문제 나오는데 왜 여기도 이게 나왔을까? 나머지 정리를 풀어라는 뜻인가? 물음표. 자, 봅시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 x제곱 플러스 20번이에요. 20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한근이 x는 알파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여기서 구하라는 식은 뭐냐면요. 지훈?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뭔가 숫자에다 색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4승 마이너스 알파 3승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야, 뭔가 길어요. 뭔가 긴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만큼이 0이니까 솔직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0이에요. 똑같잖아. 그렇죠? 주의 깊으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남았는데 요 부분도 왠지 느낌이 쎄해. 왜? 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정확하게 얼마씩만 곱하면 이게 나오겠니? 알파 세제곱이 기본으로 다 있잖아. 다 있는 녀석 하나 묶어낸단 말이야. 묶어내고 나서 남은 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요거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묶어내고 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여기 위에서 봤던 녀석이네. 라고 해서 이게 0이면 알파 세제곱이 기고 날고 무슨 값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이만큼 곱한 거는 0이 되겠지. 왜? 어떤 수 곱하기 0이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이만큼 전체가 0이 되고 뒤에 더한 것도 0이니까 답은 뭐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거를 보고 요 식을 써놓은 상태에서 요걸 보고 눈치를 보아니 요 뒤에는 0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여기서도 알파 세제곱만 뽑아내면 나오겠는데 그거를 이제 착안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뽑아냈더니 그래? 그럼 뒤에 얘의 값은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고 알파 세제곱의 값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뒤에 어차피 0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만큼이 다 0이다 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뒤에 더한 것도 0이고 그래서 식의 값이 0이에요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상난이도 문제였군요.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마치게 되는데 내일 수업이 있어요. 내일 수업이 있고 2차 방정식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되고 15문제 다 맞으면 상품 줌 진짜 줌. 그래요. 내일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오세요. 기왕